여러분, 지금 이 순간 미국 항공모함 위에서 전투기 엔진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란에 말했어요. 10일 조개 그 안에 결정해. 미국 행정부 내부 평가. 전쟁 확률 90%. CNN, 로이터, 월스트리트 저널. 전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우리 얘기냐고요? 한마디로 갑니다. 기름값이 폭발합니다. 기름값이 폭발하면요. 버스비 오릅니다. 택시비 오릅니다. 라면값 오릅니다. 치킨값 오릅니다. 편의점 삼각김밥까지 전부 오릅니다. 오늘 이거 한 편이면 다 정리됩니다. 왜 싸우는지, 전쟁 나면 세계 경제 어떻게 되는지, 한국은 이 판에서 뭘 할 수 있는지 끝까지 가시죠. 먼저 기본기부터 잡겠습니다. 미국이랑 이란, 왜 이렇게까지 으르렁거리냐. 이야견,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08년, 이란 땅에서 석유가 터져 나왔어요. 그때부터 영국이 손을 뻗었고 뒤이어 미국이 달려들었습니다. 이란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우리 땅 밑에 있는 기름을 왜 외국인이 퍼가? 1953년,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이란 총리가 선언했어요. 석유는 우리 거다. 국유화한다. 그러자 미국 CIA가 움직였습니다. 영국 MI6도 합류했고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총리를 끌어내렸어요. 그리고 친미왕을 다시 앉혔습니다. 이란 국민의 분노. 한계점을 찍은 게 1979년입니다. 이슬람 혁명이 터졌어요. 왕정이 무너졌고 미국 대사관이 점거당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나라는 단 한 번도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2020년 미국이 이란 최고 군사 영웅 솔레이마니 장군을 드론으로 사살합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국민 영웅을 암살당한 겁니다. 이때부터 이란 내부에서 강경파가 완전히 판을 잡았어요. 미국과는 대화가 안 된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석유를 빼앗기고 정부를 뒤집어 엎이고 장군까지 죽임당한 나라. 이란이 미국을 좋게 볼 리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당장의 불씨는 뭐냐? 바로 핵입니다. 미국이 원하는 건 세 가지예요. 하나, 이란아 핵 만들지 마. 둘, 미사일도 줄여. 셋, 중동 무장단체 지원도 끊어. 이란이 받아들일까요? 절대 안 합니다. 이란의 대답은 이래요. 핵은 우리 주권이다. 미사일은 우리가 살려고 갖고 있는 거다. 딴 나라 일에 참견하지 마라. 여기서 핵심을 짚어드릴게요. 이란은 지금 우라늄을 60%까지 농축하고 있습니다. 핵폭탄 만들려면 90%가 필요해요. 그런데 60%에서 90%까지? 사실상 시간 문제입니다. 미국이 이걸 가만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네바에서 협상이 있었습니다. 좋은 진전이 있었다. 이런 외교적 멘트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양쪽의 요구가 너무 달라요. 미국은 완전 폐기. 이란은 절대 불가. 이게 안 좁혀지니까 결국 군사 옵션이 테이블에 올라온 겁니다. 지금 중동 상황을 보면요. 이건 으름장이 아닙니다. 진짜 준비가 끝난 상태예요.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 이란 남쪽 바다에 떠 있습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 포함 70대 이상의 전투기가 실려 있어요. 여기에 핵추진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호까지 급파됐습니다. B-52 전략 폭격기 요르단과 카타르 기지에 전진 배치 완료. 이미 실탄이 오갔습니다. 이란제 드론이 링컨호에 접근했다가 미 해군 F-35가 그 자리에서 격추시켰어요. 영화가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시그널. 미국의 바레인과 카타르 기지에 있는 군인 가족들한테 대피 명령을 내렸어요. 전쟁사를 보면 이 명령이 떨어지면 보통 며칠 안에 시작됩니다.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병력 전진 배치 완료. 지휘 권한 분산. 핵시설 요새화. 의미가 뭐냐면요. 수도를 때려도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해군 훈련까지 했습니다. 건드리면 이 바닷길 틀어막겠다 그런 경고입니다. 이스라엘도 움직이고 있어요. 최신 레이저 무기 아이언빔까지 시험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여러분 지갑 이야기입니다. 키워드 하나만 기억하세요. 호르무즈 해협. 이란과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있는 좁은 바닷길이에요. 폭이 고작 54km예요. 그런데 이 좁은 길로 전 세계 석유의 20%가 지나갑니다. 한국은 하루에 석유를 285만 배럴 수입해요. 그중 70%가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이란이 여길 막으면 한국으로 오는 기름의 70%가 끊기는 겁니다. 아직 전쟁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 이미 유가가 뛰고 있습니다. 이번 주 브렌트유. 배럴당 71달러를 넘었어요. 6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금값은요. 온스당 5,000달러를 찍었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분석 해협이 완전 봉쇄되면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가뿐히 넘긴다. 블룸버그 NEF는 올해 안에 91달러까지 본다고 했어요.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냐? 2011년을 떠올려 보세요. 리비아 내전,
한국은 리비아에서 석유를 단 한 방울도 수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기름값이 리터당 2,000원을 넘었습니다. 왜냐? 국제유가라는 건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시장이니까요. 근데 이번에는요. 한국이 석유를 70%나 의존하는 중동에서 직접 전쟁이 터지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어요. 국내 휘발유 가격 리터당 3,000원을 넘길 수 있다. 기름값이 오르면 뭐가 따라오죠? 택배비 오릅니다. 항공료 오릅니다. 난방비 오릅니다. 공장 돌리는 비용 오릅니다. 그러면 과자값도, 빵값도 택시비도 전부 오릅니다. 이걸 경제 용어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물가 폭탄이에요. 이런 상황을 역사에서는 오일 쇼크라고 불러요. 1차가 1973년, 2차가 1979년, 지금 터지면 제3차 오일 쇼크입니다. 그러면 이 판에서 누가 웃고 누가 울까요? 러시아가 웃습니다. 왜? 기름값이 오르니까요. 러시아는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 중 하나예요. 유가가 오르면 돈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돈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중동에서 전쟁이 나면 러시아한테는 전쟁 비용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중국은 뒤에서 장사합니다. 겉으로는 중립인 척하지만요. 이란에 드론 만드는 데 쓸 수 있는 부품을 계속 팔고 있어요. 오토바이 엔진 같은 걸 수출하는데 이게 드론 엔진에도 쓸 수 있거든요. 이걸 이중용도 부품이라고 합니다. 겉보기엔 민간 제품, 속은 무기재료. 미국은 이런 나라들한테도 칼을 들이밀고 있어요. 이란과 거래하는 나라에 25% 추가 관세. 행정명령 내렸습니다. 이란이랑 장사하면 너네도 벌 받는다. 이게 경제고사 작전이에요. 자, 여기서 반전입니다. 한국한테는 위기만 있느냐? 아닙니다. 역대급 기회도 같이 오고 있어요. 지금 미국 해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배를 못 만들어요. 숙련 노동자가 부족합니다. 인건비는 하늘을 찌르고요. 반면 중국은요. 미친 속도로 군함을 찍어내고 있어요. 이지스급 구축함 건조 속도. 중국이 미국의 16배입니다. 16배요. 미국이 격차를 어떻게 줄이냐? 한국한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름이 있어요. 골든플릿, 황금 함대 계획.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한국 조선소에서 군함의 블록을 만듭니다. 블록이 뭐냐면요. 배를 부분 나눠서 만든 덩어리예요. 이걸 미국으로 보냅니다. 미국에서 최종 조립합니다. 하나오션 같은 한국 조선사. 이미 미국 필라델피아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 시장 규모 20조 원 이상입니다. 전쟁 위기가 높아질수록 미국은 한국 조선 기술이 더 절실해져요. 세계 1위 조선 강국이라는 타이틀. 지금 이 순간 엄청난 전략적 카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한국은 이 조선 협력을 핵추진 잠수함 협상과 엮으려 하고 있어요. 군함 만들어줄게. 대신 핵 잠수함 기술 좀 열어줘. 이런 딜이 물밑에서 오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방해꾼도 있어요. 일본 우익 정치인들이 미국에 로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먼저 핵 잠수함 갖는 건 안 된다. 그래서 이건 아직 진행 중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방에 정리합니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힙니다. 해협이 막히면 기름값이 폭등합니다. 기름값이 폭등하면 전 세계 물가가 요동칩니다. 물가가 요동치면 중동에서 미사일 하나 날아가면 서울 주유소 가격표 숫자가 바뀝니다. 이게 세계화 시대의 현실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이 가진 조선 기술, 한국이 가진 지정학적 위치, 이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에너지 수입처를 넓히고 피축유를 늘리고 미국과의 협력을 똑똑하게 활용하는 것. 이게 한국이 해야 할 일입니다. 트럼프가 이란에 준 시간 10일. 이 10일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2026년 세계 경제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읽는 눈을 가지면 뉴스가 다르게 보입니다. 경제 이슈 한 페이지는 복잡한 세상을 한 장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세상을 읽는 눈을 키우는 첫걸음입니다. 다음 이슈에서 만나겠습니다.